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장 끝나고 이리저리 뉴스나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버렸네요. 자, 일단은 시장에 이번 주에 참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월요일 날은 금투세 폐지 관련된 민주당의 당론이 나옴과 함께 코스닥이 장대 양봉을 그려주었고, 그날은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2차전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또한 이 일부 소비재 쪽의 화장품 그리고 삼양식품 등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목을 집중했던 미국의 대선이 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혹은 접전이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패를 까보니까 굉장히 싱겁게 마감이 되었네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당선 연설까지 하면서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자격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오늘 시장의 희비가 굉장히 강력하게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중국과 한국 증시만 빠지고, 또 일본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현재 미 증시도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이러한 세 개 섹터가 사실상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는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 밖에 소비재 쪽에서는 오히려 별 지장 없이 시장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결과가 이제 갈리면서, 사실 12시 좀 넘어서인데요. 점심 먹으러 갔다가 돌아보니까 2차전지 쪽은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재건 섹터가 매우 강하게,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았었는데, 일단 이러한 트럼프 관련주 섹터 내에서 며칠간은 계속 급등락을 보이면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파는 엎어졌죠. 이미 트럼프 2.0 시대 2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관련 섹터나 피해 섹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종목군들을 일이 저리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들고 있고, 친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2차 전지는 손쉽고는 아니지만, 친환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두드러 맞았죠. 하나는 한 방은 또 맞고, 다른 쪽에서는 그냥 전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IRA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이 단순하게 트럼프만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이 레드웨이브가 현실화가 되었죠. 즉 초당적 지위를 가진 트럼프 2기의 등장이다. 상원과 하원,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모든가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한 트럼프의 부상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트럼프 정책 섹터가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는 안도하는 흐름을 볼 거고요. 내년 1월 20일이죠. 통상 그 당선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임기에 받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나서 연두교서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연두교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정책이 이제 세상에 공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찐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게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이제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중국 관세를 60% 때리겠다. 보편 관세를 10%더 때리겠다. 우리가 다른 국가에 뭐하러 돈을 주냐? 들어와서 장사해라.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발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이 트럼프 대선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트럼프 당선 소감 발언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은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미국이 굉장히 시름을 앓고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지역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도움을 줬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다. 라는 발언 등 그리고 과거 트럼프의 이제 우주에 대한 이 야망 화성으로 우리는 보내겠다. 라는 대목 등을 상기해 보면 이제 트럼프 2기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정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수에는 곧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의 이 규제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주요 산업은 상당한 규제에 묶여 있는 산업이 많죠.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트럼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에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와 연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테마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정도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 소감을 발표한 직후에 시간회에서 대거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날아갔었는데 최근에 밑바닥에서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가서 이쪽은 장기 테마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체크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관련 섹터, 피해 섹터 그리고 무관 섹터 흐름으로 시장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건 다 정상화가 되는데 장기적 변화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주요국 보면 다 올랐어요. 다 올라간 상태에서 프리장도 뭐 미국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작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양시장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율이 1398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말을 들어보면 당국에서 1400원대 개입을 했다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원달러 환율 단기간에는 뭐 1400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 요인은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과거 2016년이죠. 저는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때 발작에 정말 짜증스러웠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는 힐러리가 거의 당선 가능성이 90%였는데 판 뒤집혀가지고 저도 그때 손실을 제법 났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굉장히 짜증났던 날이었었는데요. 그런 흐름과는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로 너무 싱겁게 시장이 끝나면서 장 초반에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2차전지 섹터와 반도체를 빼면 지수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차전지 쪽이 아예 폭락을 해버렸고 친환경 폭락에다 반도체 종목군들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를 뺐는데요. 사실상 2차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수는 올랐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냥 압도적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상원 과반 하원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하원도 원래 기존에 공화당이 하원을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레드웨이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강력한 트럼프 2기가 현실화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는 제일도 강한 상승 마감에 미 선거가 마감되고 선물이 추가 급등과 테슬라의 폭등 동반된 흐름 속 상승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철저히
트럼프 트레이더 섹터와 피해 우려 섹터가 갈려 나갔고, 트럼프 무관 쪽은 그나마 무난한 흐름 속 지수는 코스닥 장중 마이너스 8%, 코스피 마이너스 5%에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철저하게 중국과 한국만 빼고 나머지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부가, 그 다음에 칩스법, IRA 법안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관련 산업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많죠. 반도체도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많은 이 화학 소재들도 중간재다 보니까 이 중국에 관세 때리면 중국이 수출이 약화되고, 그로 인하면 또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이 연쇄고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100% 짓눌러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 트럼프 당시 시장 급락은 마이너스 6%대 정도 나왔던 것에 비하면 사실 금일은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곳저곳에 피가 낭자했던 시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2차전지 친환경 쪽은 급락을 보였으니까요. 트럼프 시대 말 그대로 고민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확실한 수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과 스페이스 X인데, 자율주행 쪽에서는 사실상 뭐 이렇다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스페이스 X 관련된 이 우주 쪽이 조금 더 신선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섹터는 확실히 지금은 그냥 SK 하이닉스 하나만 빼고 믿을 종목이 없는 듯한 모습이에요.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되는 흐름을 보인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테슬라가 지켜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원실은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일 폭락을 맞았고요. 그러나 다시 치고 나갈 것이라고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IRA 폐지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점차 내려짐에 따라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이 일반 이 내연기관차와 똑같아지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의 문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나마 2차 전지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없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의 채권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점 매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고점에서 언제든지 급락을 맞을 것 같은 개인적인 고민이 많은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철저하게 종목이 선별되어 있는 가운데서 대충 제가 언급을 많이 했죠. 뭐 알테오제는 좀 들어가기 어렵고 리가캠도 좀 어려워요. 그 외에 이제 뭐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플랫폼 한 4개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 생물보호법 관련된 2개, 그리고 바이오다인,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아놓은 뭐 SK바이오팜, 녹십자, 유한양행, 이들 3종목 정도까지 해서 종목을 압축해 놓고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딱 그 밸류에 맞는 구간들에 내려오면은 특별하게 뭐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라든지 이 대중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된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좀 빠졌지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즉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오늘 휴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와, 보톡스 수출을 얼마나 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에 빠지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겠죠. 파마 리서치, 휴젤, 특히 이 2종목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APR도 실적 잘 나왔고요. 자, 방산 쪽은요, 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이 밸류가 꽉 찼다 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테 뭐 이 2종목이 이제 내일 MSCI 이 반기 리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반기 리뷰에서 이번에 MSCI 편입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이벤트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내년 2월 달이 또 MSCI 편입 기준일이니까, 그럼 내년 2월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 2월은 리가캠이
뭐 예상이 될 수 있고, LIG 넥슨이 안 되면 내년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총이 좀 많이 올라온 게 효중이죠. 효성중공업도 가능성을 보인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시총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휴젤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MSCI 대충 5조대를 맞추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예상 후보군에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MSCI 이제 패시브 자금하고 만나면 수급이 특별하게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종목군들에서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HD 현대 미포도 가능성이 있어요. 시총이 그러면 한 4개에서 5개 종목군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 안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쪽은 조선도 맞고, 그 다음에 효중 쪽도 맞기 때문에 이쪽 2개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종목군들은 조선 쪽은 특히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가 있는 섹터고요. 또 미국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미국의 군함과 배를 뭐 중국에서 고쳐주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조선은 뭐 건들 게 없겠다. 또한 트럼프가 이번에 화석 에너지를 키우겠다라는 것은 LPG와 LNG 그리고 에너지를 수출하겠다 했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는 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에서 큰 문제 없다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전력 인프라 오늘 볼 때 확실히 타격이 없습니다. 조정식 관심 가지고 봐야 되며, 트럼프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재건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 누구보다 민주당보다 2배 더 확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패권은 미국 내에서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그리드 문제로 확장이 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이 있겠죠. 오늘 보면 전선도 좋았고 전력 인프라도 벼락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 계속 봐야 되고요. 트럼프 테마 영역으로 볼 때 오늘 뭐 상한가가 지금 2개가 나왔는데, 일단 재건에서 나왔고 YG랭크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도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에도 연결이 됩니다. 자율주행에도 납품하고 스페이스X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HVM은 이 우주항공 쪽에 특화된 금속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캐파를 6배를 확대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단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장중에 20%까지. 루미르는 최근에 이제 그 태양 망원경 이 코로나 프로젝트에 납품을 했다라는 이유, 뭐 전통적으로 AP 위성은 테마 대장이었었기 때문에 강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쪽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한국항공 우주도 넣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쪽인 것 같고, YJ랭크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한가 들어왔는데 복합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다.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하겠죠. 왜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임기가 마지막이고 목표는 이걸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노려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을 빼고는 뭐 전혀 말할 게 없는데요. 뭐 간단하게 종목 시장 지수는 사실 볼 것도 없고 종목만 좀 보죠. 삼성전자가 다시 또 빠져버리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빠졌던 구간에서, 그러니까 엔벨로프 월봉상 20 라인에서 지금 반등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한두 차례 빼고 흘러가니까 최대 뭐 빠지더라도 이런 근처에서 지지와 반등을 하고 길적 반등을 하지 않겠냐. 삼성전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더 안 빠지면 좋겠다 정도고요. SK 하이닉스가 중요하죠. SK 하이닉스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정도로만, 위에서는 조심하고 아래에서는 박스권 플레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사실 오늘 이 정도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빠질 때 ETF를 좀 2차전지 좀 잡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좀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늘 조금 손실이 좀 있었고, 사실상 이 100조가 녹아버렸죠. 녹아버렸는데 IRA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수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단기간에 투매가 좀 발생을 해서 최근에 이 구간에서의 모든 수급은 완벽했는데 큰 이벤트성 흐름 속에서 단기 이런 고점들 이렇게 보면 헤드앤숄더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반등하고 나서, 일단은 반등하고 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하락의 폭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고 혹은 매도했다가 안정화되는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중에 뭐 거의 9% 빠졌으니까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고 에코프로 머티도 7% 내려오면서 최근에 이 저점을 훼손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반등하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체크는 할 거예요. 에코앤 드림도 마찬가지 흐름 속에서 좀 밀렸는데 기존에 좀 들고 있었던 물량하고 오늘 조금 사서 일단은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맞고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은 단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면은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짜보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 향이다 보니까 빠질 때는 같이 7%까지 빠지더니 반등도 제법 강하게 했고 시간에 올라주면서, 시간에 올라주면서 거의 금일 시가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이거는 시간에 첫 타임에 좀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서 시간에 한 3% 좀 안 됐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나왔네요.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그 밖에 이제 2차 전지는 일단은 전구체 위주로 계속 봐본다 정도 흐름이고, 자 알테오젠부터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 알테오젠은 지금 구간 위 구간에서는 좀 덤벼들기 어렵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위에서는 덤벼들기 어려운 상황이라 좀 보기는 어렵고 조정을 받으면 모를까.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 단기에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바이오다이는 일단은 이 구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정도 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SK 바이오팜도 고가권에서 잘 지킵니다. 다음 주 14일, 13일 정도에 이제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고 좀 떨어지면 어차피 4분기에는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신고가를 치고 일진전기도 신고가를 치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도 장중에 급등을 좀 했는데요. 산일전기는 100억 공급계약이 있었는데 이 정도 오른 거 보면서 차트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수급이 붙어갖고 5만원인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니까 시세가 분출돼 버렸구나. 아침에 라운드 피겨를 넘어버리니까 시세가 분출돼 버렸구나, 이런 뒤늦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라서 좀 의아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얘도 밸류가 단기적으로 꽉 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밸류가 꽉 차버렸다. 재룡전기도 그렇고요. 재룡전기는 밸류로 보면은 산일전기랑 봤을 때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쉽게 죽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조선 쪽 현대중공업 122평선에서
이 저점을 이탈할 것처럼 보이다가 일단은 좀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흐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이러한 박스권 흐름 만드는 거 체크해 놓고 좀 봐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이 윗구간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한국, HD,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이제 MSCI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뚫렸을 때 대신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뚫리게 되면 그러한 흐름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더 가벼우니까. 그리고 STX 엔진, 방산과 조선 두 가지에 엮이는 종목인데요. 얘도 곧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피크는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로 일단은, 그러니까 1분기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계열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SY 스틸텍 일단은 재건의 대장으로 상한가까지 좀 들어갔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이슈에 뭐 급등하면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딱 되고 나서 당선 발표할 때 뭐 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급락이 나온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중에 또 쭉 밀렸다가 뭐 시간 되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다음 SG도 그렇고,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실질적으로 재건이 시작이 되면 이런 애들이 차라리 오히려 수혜가, 그때 수혜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뭐 재건이 실질적으로 터지면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해 놓고, 그때 가면은 좀 큰 시세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건설 장비 회사들이 많이 가겠죠. 그때 진성 TC 같은 거 실상 2천억짜리인데 실적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나머지 뭐 SY 스틸텍보다도 실적도 좋은데 못 가죠. 캐터필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올라왔을 때 나중에 이제 뒤늦게 막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알아놓으면 좋다. 알아놓으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 쪽 HVM이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그렸는데요. 이때도 내용들은 계속 있었어요. 내용들은 좀 있었는데, 우주항공 쪽의 희귀금속, 우주항공 산업에 쓰는 금속을 이 캐파를 5배 늘린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몇 차례 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에 올라오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좀 올라왔다가 뭐 차익 매물 나오고 또 밀리겠죠. 알아놓고 있어야 된다. 알아놓고 있어야 된다. 루미르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터졌던 종목에서 한미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광 망원경에 제품을 공급한다, 뭐 그런 이슈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YJ 링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기판 납품 뭐 등등 이슈로 올랐는데 딱 그 정도 선이다. 아무튼 이 종목군들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가 사실 국내 우주항공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봐야 되고, 하나 시스템도 위성 쪽이죠. 얘가 위성 쪽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쪽 기업들이 사실 진짜로 수혜를 받을 때는 여기에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하나 시스템이 수급이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수급이 일순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 강도가 좀 있는 거구나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원전 쪽도 트럼프 수혜로 봐야 되겠죠. G2파워 지금 거래 대금이 제법 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왔다 좀 밀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체코에서 한국의 그
그 인원들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G2파워 좀 밀렸다가도 이런 반등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종목군들은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것도 괜찮다.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국내 이제 그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그 대한고래 관련된 이슈가 내일 아침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군들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또 미리 선침해하긴 좀 그래서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